자, JS 코퍼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쭉 2단에 걸쳐서 올라 들어갔다가 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쭉 깨졌죠. 뭐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쭉 깨진 다음에 자, 이제 만원선, 라운드 넘버 만원선이자 직전의 고점 가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 형태로 지금 되돌리는 그림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요 패턴에 대한 해석 이슈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전에도 한번 이 종목을 보니까 제 댓글에 많이 물리셨나봐요, 뭐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이거 종목을 제가 비중을 많이 실어 놓거나 많이 물렸거나 이래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 핏대를 올리는 게 제가 이 종목에 물리거나 뭐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종목에다 하나에다가 오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을 고르게 다 삽니다. 그래서 단지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물렸다고 해가지고 핏대를 올린다 그러면, 제가 핏대 올린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로 물려서 많이 씻거나 물려가지고 핏대 올린 종목입니까? 현대로템 그래서 핏대 올렸나요? 삼양식품 그래서 핏대 올리고요. 삼양식품도 얘기 나올 때마다 툭하면 이제 핏대 올리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실리콘토 이런 거 툭하면 핏대 올린 종목이잖아요. 자, 지금 산일전기 같은 종목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핏대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목도 그렇죠. 자, 지금 최근에서 지금 매일같이 거의 모든 종목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요? 실적이고 밸류에이션이고 다 필요 없고 다 지랄, 다 필요 없고 다 개지랄이고 오로지 뭘로 결정이 된다? 수급으로 결정이 된다. 그 중에서도 세력성 수급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쫙 치고 돌아가가지고 훅 잡아당기고 패버리고 하는, 이걸로 결정이 된다라고 해드렸죠. 이 JS 코퍼레이션은 섬유주입니다. 섬유주. 그러니까 섬유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업종 자체가 이 운송주와 함께 이 섬유주, 운송주, 자동차주 이 세 개의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 전체가 낮아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실적 그렇게 잘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서 떡 붙어 있죠. 그래서 PR 7배밖에 안 되고요. 어제 나갔던 종목 PR 4배밖에 안 되죠. 자, 어제 등장했던 종목들.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PR 4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업종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죠. 이거는 3.85배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한국 증시가 전세계 꼴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PR 3.85배를 기록하죠? 이 실적이? 더군다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섬유업종 자체가 원래 그렇게 고성장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저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 PR 자체가 낮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JS 코퍼 같은 경우는 이 섬유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저성장 부분을 메꿀 만한 게 있죠. 호텔 사업. 자, 최근에 올해 호텔이 이슈가 됐던 종목은 저 유명한 종목 호텔 신라가 아니고 호텔이 이슈가 된 종목이 있죠. 지금도 신고가입니다. 호텔이 이슈가 돼서 올라간 기업 GS P&L, GS 리테일에서 분리 상장된 기업이죠. 야, 우리 기관들 참 유난히 GS 쪽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호텔 회사 바르나스 호텔,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신고가예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밸류에이션 살펴보게 되면요, 얘가 지금 방산이나 이런 조선보다 더 높아요. 얘가 20배요. 20배. 얘 지금 조선 방산 수준입니다. 현재 29배고요 내년에 들어가서 18배 들어갔는데, 이런 흐름 표시는 더 높게 나오고 있죠. 20배 수준입니다. 조선이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이 몇 배죠? 이게 26배 나오고요. 데이터 센터 가지고 지금 무진막지하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22배고요.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더 낮아지죠.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거의 더블 가까운 나오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 얘가 지금 PR 14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GS P&L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방산이나 화장품으로 들어가도 얘가 지금 랭킹
이 2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품주로 들어가도. 화장품 중에서 얘보다 더 높은 거 APR 한 종목밖에 없어요. GS P&L이. 얘가 그러면 그 화장품주라든가 지금 전력주보다 월등하게 더 성장을 보이는 회사냐 이거지. 아,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로지 다 그냥 수급이란 얘기죠. 나오죠? 보나마나 연기금일 거고요. 이런 수급 나오는 거 언제나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봐도 비교. 보나마나 확률 99% 연기금. 연기금 님 끼우면서 지르시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이러다가 연기금이 때려 팔면 내려가는 거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수급이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연기금 님께서 지르시면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연기금 님께서 때려 파시면은 똑같이 수급 자체가 연기금 수급, 기관 전체 수급, 그리고 주가 다 똑같아요. 현재 시장은 무조건 수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비교를 해보자 그러지. 자, 이러면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럼 호텔이 이게 없냐 이거야. 이 낮은 밸류에이션에 사상 최대 실적에 PR 3배 1억하고 1억 자빠졌으니 우리 증시가 무슨 전세계 꼴찌를 면하겠냐 이거야. 매번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실적에 PR 2배, 2.1배, 1.99배 오늘 이제 기껏 올라가지고, 이제 주가도 올랐죠. 오르기는 기껏 올른다고 이렇게 펌프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3.8배야 답답하죠. 얘 지금 원래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섬유가 좀 곡선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호텔을 인수해서 이 호텔, 그 호텔도 뭐 저기 GS는 큰 호텔이고 얘는 뭐 여인숙급 호텔입니까? 여인숙급 호텔도 아니에요. 이거 힐튼 호텔입니다. 무려 힐튼 호텔이야. 저기 무슨 어디 뭐 지방에 있는 뭐 잡 호텔 이런 거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랜드 하얏트, 힐튼이 아니고 그랜드 하얏트, 이걸 샀어요. 이거를 특급 호텔. 그럼 당연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멘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결국에 뭐냐 이제 보죠. 결국에 진실은 이거 아닙니까?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커버 붙이고 있죠. 주가 모멘텀 싸가서 모멘텀 받을 때 같은 경우 위에서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깨 부셔버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 밑으로 내려가 게임이죠. 또 수급 게임. 결론은 내 새끼 아닌 종목, 내 새끼인 종목, 내 새끼 아닌 종목 내로남불이고요. 내가 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가 사면 우려. 자, 내가 살 경우에는 모멘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수급으로 결정되는 게임인데, 이 경우 같은 케이스도 계속해서 그래서 따라갈 필요들이 없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으로 달리는 종목은 슈팅에서 따라가면 어차피 얘들 절대로 집어로 개 못 준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올라 들어가서 잠깐 슈팅 시켜가지고 쫙 슈팅 시켜가지고 위쪽에서 두들겨 팔고는 그 다음에 다시 깨트려가지고 차익 실현하면서 차익 실현과 동시에 요 위쪽은 차익 실현이고요. 이 밑쪽으로는 공매도죠. 공매도 들어가고 공매도 이렇게 해서 연락에 공매도 때려놓고 위쪽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가고요. 그 다음서부터 시작해서는 밑으로 공매도로 깔아서 뭉개놓고, 그리고 지금 밑에서부터 연락에도 다시 채워 들어가는 이런 흐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 6개월간으로 수치를 교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또 모멘텀 될 때 이제 저러고 난 다음에 이제 GS P&L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칭 돼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 얘를 또 잡아당길 수 있죠. 자, 롱숏 게임이잖아요 이거. GS P&L을 당겨버리고 GS 코브를 패버리고. 그러니까 게임인 경우에는 위치가 거의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주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있고, 이게 주가가 정상적인 펀더멘털 반영 요소들, 반영해야 될 요소를 반영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오로지 수급만 가지고 장난치고 돌아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들은 모르겠냐고. 이거 얘가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얘들은 모르겠습니까? 개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지들 맘대로 장난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거 개인들이나 누군가 혹은 외국인이 받아도, 그래서 지금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받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외국인 못 받으면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반짝거리는 이슈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 거고,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거고. 근데 이 제이오스코퍼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호텔에다가 섬유예요. 반짝거리는 이슈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를 마음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앞서서 오전 시장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 들었죠? 상대적으로 저가인 종목, 이번 주는 계속 그렇습니다. 저가인 종목 다 지금 저가인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력설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LS-일렉은 6%고 현대인력과 조선의업 같은 경우는 1%밖에 되지 않고요. GNC에너지 따라 들어오고요. GI이노베이션 치고 올라 들어오고요. 보로노이 치고 올라 들어오고요. 지금 저가인 종목들에서 쭉쭉 따라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라 그러면 저가 메리트, 저가 모멘텀이 충분히 작동이 될 만한 시기입니다. 다만 자, 여기서 앞서 패턴의 구조도 지금 역헤드앤 숄더 돌아나가는 흐름이고, 치고 나는 일단 기본 크기 나왔고요. 6% 돌린다라고 강력하게 인식이 들어왔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 패턴의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역헤드앤 숄더로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잡아야 되는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경우는 이 밑에 저점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서 더 얼마를 들어가건 말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아래로 더 들어가도 돼요. 관계 없어요. 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헤드앤 숄더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 이거 동영상 분석 기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1저점이죠. 여기 개패디기 쳐서 처음 바닥을 만들었던 제 1저점이 있고 2저점이 있고요. 1저점의 반등 고점 1고점이 있고, 그리고 2고점이 있죠. 요 현재 상태에서 역헤드앤 숄더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거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 완성하고 들어간다 라고 확정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이런 모형이 돼야 돼요. 내려갔다가 돌아 올라서 1 반등 고점보다 2 고점이 위에, 그 눌리는 2저점이 1저점보다 위에 이렇게 형성을 잡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이 패턴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뭐 혹은 이게 거의 수평 형태로 꺼지는 경우도 있겠죠. 수평으로 1고점과 2점이 거의 비슷하고 1저점과 2저점이 거의 비슷한 이런 것들도 꽤 나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요, 1고점보다 2고점,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인식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이쪽에 뚝 떨어졌다 나올 때 이때보다 약화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때보다 더 낮은 매도세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형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 케이스 강연은 역헤드앤 숄더 중에서도 반등 확률이 가장 낮은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역헤드앤 숄더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와중에 줄줄줄 흘러내려가는 와중에 위장이죠. 이거는 위장 역헤드앤 숄더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패턴이 역헤드앤 숄더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고 밀려 떨어지는, 슬로프 타고 떨어지는 추락사 패턴으로 전개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추락사 패턴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게 깨지는 패턴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강력하게 확 돌렸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이게 뚫고 들어가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케이스는 반드시 앞에서 진행됐던 기간들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하나, 둘, 셋, 넷 나왔었거든요. 이번 하나죠. 이제 제 찍고 들어간 거 빼고 지금 첫 번째 반등 나오는데, 즉 향후 이틀 동안에 이 가격을 넘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틀간에 내일 하루 쉬더라도 내일 모레 같은 경우, 아니 직진해서 넘어 들어가면 더 좋고요. 내일까지. 그래서 모레 정도까지 들어가더라도 이 선을 반드시 넘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역헤드 숄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오늘 내일 연결이 안 되고 다시 밑으로 찍 미끄러 떨어지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 인식 안 하잖아요. 뭐 자동차주는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못 가요? 자동차주 다 3배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 뭐 대부분 다 3배, 4배 여기서 놀잖아요. 1배짜리들도 있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얘가 무슨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못 가냐고.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한둘이 아니었죠. 못 간다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1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얘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어요. 이제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이게 제가 많이 싫어가지고 물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소리야. 이것들 이런 종목들만 제자리를 찾아 들어도 우리 지수가 지금 4,000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괜히 꼴찌를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전세계 꼴찌를 하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 우량주들을 저가에 담아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직도 목표로 지네 사무실에 떡하니 걸려있는 그 연기금 이렇게 단단히 치고 계시고, 이 혈압 안 올리게 생겼습니까? 요거 돌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굳이 이거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모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서 다시 기울어진 역회된 헬도 이 역회된 숄더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그때서부터가 진짜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가 흐름 진행되는 거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들어왔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결국에 이게 파라치였던 거 이 수급을 보더라도 결국에 파라치였던 분량들 열심히 쇼커버로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이게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매수는 숏커버예요. 이렇게 공매도로 때려 부셔버렸던 거 이거 저가에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앞에 공매도 때렸던 거 차익 실현하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요? 개인 좋은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신조라는 거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개인 떨어뜨리는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구성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진행되는 과정 잘 살펴보시고, 여기서 들어와서 이게 순매수가 아니라 숏커버성의 매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방향 바꿔서 다시 두들겨 패면서 깨트려 볼 수 있거든요. 그 아래쪽이 지금 3.8밖에 안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겠냐? 아니, 내려가요. 실제로 내려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1배, 2배 이렇게까지 내려간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쪽에 자동차 부품 쪽에 DN 오토모티브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오기술 같은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갔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PR 꼬라지 보세요. 이거 실제 내려간다니까요. 얘들도. 키움증권의 모회사 이런 종목들 내려간다니까요. 이거 100까지. 설마 여기서 내려가겠는데? 내려가요. 우리는 설마가 사람 잡는 증시예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3.8이라도 여기서 다시 작정을 하면 또 반토막을 낼 수 있는 놈들이 우리 증권사들이에요. 우리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너무 저평가를 가서 지금은 세력이 다 결정한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중간에 반드시 개인 떨어뜨리는 이런 작업들도 들어간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저까지 잘 사셔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위쪽으로 나올 때 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나면 한 방에 치고 들어가요. 나중에 가서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들어낸 오르고 주식 채팅 앱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하시고, 그리고 입장을 하면 각 분야별로 특기가 아주 다양한 실전 최고 전문가가 24명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특기가 다 틀려요. 전공 다르고 특기 다르고,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로봇 관련된다 똑같은 종목이 추천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도 일단 쭉 그냥 다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하나씩 시간을 두고 빼내가는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 종목도 추천 나오는 거 받아서 이익도 좀 챙기시고, 그리고 이 특기를 잘 메모를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나하고 그렇게 아주 대단히 성향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주시는 분들, 그럼 그런 방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성향하고는 관계없이 뭐 이익 내주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하고 딱 호흡이 맞아가지고 성향이 맞아가지고 딱 케이스 맞을 때 뭐 단기 수익 쫙쫙 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 예비할 수 있는 조금 특기가 다른 분들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제 판때기를 돌 때마다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에서 보완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장세가 지난 4월처럼 그렇게 깨진다고 해가지고도 여러분 수익이 왕창 깨지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작년 11월에 깨질 때도 우리가 안 깨졌었죠. 이번 4월에 지수 폭락했을 때도 안 깨졌습니다. 다 그런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